강의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신한지표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깍두기 박사입니다. 5월이 이렇게 마감이 되네요. 그래도 네, 벌써 끝났습니다. 근데 2,700에서 살짝 밀려서 끝난다. 참 어제 막 뭐라고 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했더니 또 약간 빠지니까 기분이 또 좋진 않네요. 사람 마음 간사하기가 그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치? 네. 그래도 꼭 내가 살 건 안 떨어지고 안 떨어져도 되는 것만 떨어지긴 하더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코스피가 0.8%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0.26% 떨어졌습니다. 네. 네,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일종의 세론과 그 경합이 좀 벌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지주사, 증권주 뭐 이런 것들 그동안 PBR, 저 PBR주도 우리 많이 갔었잖아요. 아주 팽팽하게 막 좀 뭐라 그럴까 이제 불안해서 이제 수익 확정시하려고 하는 세력과 아니야 괜찮아 하는 세력이 되게 뭐 맞붙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저는 조금 받았어요. 네. 뭐 저도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세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자는 쪽이잖아요. 네네.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거예요. 네네. 이런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려고 하실 거고 네, 반대로 이제 뭐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하실 거고 그래서 네네. 오늘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근데 네. 그동안 지주사나 이제 증권주들 뭐 많이 올랐으니까 뭐 어느 정도 조정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은 그렇게 조정이 크진 않았고요. 예. 다만 이제 대선일을 전후로 좀 그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뭐 다음 주쯤에 네. 조금 더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오늘 개인이 많이 샀습니다. 어저께는 불장 때는 개인이 정리를 많이 했는데 예. 오늘은 코스피에서 7천억, 코스닥에서 한 1,3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네, 환율도 1,370원, 오늘도 1,380원 정도까지는 좀 안착을 했네요. 오늘 뭐 일본, 뭐 홍콩 증시도 같이 좀 떨어졌고요. 예. 네, 그리고 오늘 책 발표가 있으시죠? 네, 무물코기님 축하드립니다. 물물코기님, 네, 책 뭐라고요? 무물코기, 물고기가 아니고 예. 무물코기. 네. 무물코기.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댓글로 이제 이메일로 네. 네, 성함,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마감할 때까지 계속 한 명씩 뽑는 게 목표입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또 이영수 대표님 책 보내주시네요. 네, 지금까지는 이영수 대표님 이제 몇 권 안 남았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업종 중에는 전기 가스 업종이 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제약 섹터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텍들의 상승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떨어진 곳은 건설주, 네, 그리고 기계장비 섹터. 네. 여기에는 뭐 원전과 뭐 한미반도체와 뭐 재건주들, 기계 섹터들 많이 포진돼 있고요. 네. 그리고 운송부품 섹터가 세 번째로 많이 하락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5%로 많이 빠졌지만 현대차, 기아도 3% 4%씩 하락했습니다. 오늘 어제 이 네. 관세 판결이 났잖아요. 이제 관세 중지해라 이런 판결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항소를 해가지고 이게 항소가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다시 빠꾸가 됐어요. 그래서 네네. 어제 올랐던 수출주들 오늘은 조금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증권주들이 네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네. 미래에셋이 한 6%로 제일 많이 하락했는데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뭐 유진, 교보, 한화, NH, 다올, 부구 한 1~2%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고 오히려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상상인 증권은 어저께 상한가를 갔나 싶은데 예, 맞아요. 네, 어제, 굉장히 많이 올라서 어제 상한가 갔어요. 네, 오늘도 오전에 거의 상한가 아니었나 싶은데. 미래셋도 뭐 23% 올랐었는데 오늘 6%만 떨어졌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트럼프가 항소를 제기했는데 이게 효력 정지를 요청한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예. 항소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상승했던 거 도로 좀 하락을 했고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반도체, 전력계기 이런 쪽도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일 앞두고 밸류업 종목들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 듯 싶었는데요. DB증권에서 대선 이후에는 정책 실행의 가시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실제로 정책으로 채택되어서 예산과 법령으로 집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국무조정실을 통한 국정과제 발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산업부나 과기부의 정책 설명회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이게 잘 실현되는지까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제 AI나 건설, 유통 이쪽 분야는 여야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분야라서 정책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좀 우선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존의 뭐 증권, 건설 지주사들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뭐 정책 수혜주 중에 다른 쪽 분야도 많잖아요. 특히 신재생 쪽은 오늘 그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18%나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통신 관련주들도 정책 수혜 기대감 때문에 오늘 또 많이 급등을 했어요. 통신주라고 하면 예전에 그 5G 처음 도입되려고 할 때 통신 장비주들 막 엄청 셌잖아요. 2000년, 대표적으로 2000년? 뭐 KMW, 오이솔루션, 그걸로 이제 부자 되신 분들 몇 분 계시죠. 그렇죠. 네. 한때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10배 넘게 올랐던 주식입니다. 그렇죠. 몇 년 동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오늘 막 상한가도 가고 좀 특이했습니다. 네. 일단 양당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2030년까지 6G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GHz 이상의 초고주파수 대역을 구현해서 5G보다 50배 빠른 전송 속도 그리고 10배로 많은 기기들을 연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IoT가 조금 더 심화된 버전,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차 이쪽에서는 6G가 좀 필수로 뭐 구현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진짜 좀 50배 빨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4.5G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아직도 5G 안 됐어요? 아유 아니에요. 아유 무슨 소리야? 4.5 6기가인가? 예. 6기가 넘네. 하여튼 뭐 4.5기가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안 꺾여가지고 만약에 진짜 5G만 해도 곳곳에 다다다다다다다다 붙여야 되거든. 내가 그때 이거 투자하려고 막 탐방 다니고 막 그랬거든. 야, 그럼 이거 되면은 이거 여기 이 분배반 뭐 요만한 거 있어. 이거 엄청 많이 붙이겠네. 막 이러면서 상상의 나래를 폈던 기억이 납니다. 한여름 밤의 꿈이었죠. 이거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야, 꺾어진 데마다 다 해야 되는데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안 꺾었죠. 네, 안 꺾었으면 4.5기가로 꺾이는 수준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먼 얘기일까요? 6G는? 그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뭔가 연구실 안에서 여기서 진짜 빠르게 돌아가야 돼. 무선으로. 거기는 막 다다다다닥 붙여가지고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뭐 전국망으로 간다? 어려운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려면 돈이 막 정말 천문학적으로 들고 지금도 뭐 유튜브 정도 돌리면 되는데 그리고 통신업체들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되는데 추가로 여기서 뭔가를 더 투자해서 하겠다? 리턴이 없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렇죠.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통신사들이. 네. 그래서 그때 막 제가 막 머릿속에 꿈꿨던 게 그 기억이 뭐더라? 그 구글에서 뭐 게임을 온라인으로 한다 그랬어요. 뭐 어쩌고 있었어. 그래서 와 그것까지 되면 이제 5G 뭐 되고 뭐 어쩌고 방송에서 얘기한 기억도 나. 결국 그것도 포기했잖아. 근데 그 최근에 젠슨 왕이 했던 얘기는 통신도 소프트웨어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망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비례해서 통신망도 강화돼야 되는 것은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맞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 추억의 종목들이 많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KMW 상한가 같고요. 네. 에이스테크 상한가, 오이솔루션 13%, RFHIC 11%, 이노와이어리스 10%, HFR 9%, 솔리드 4%. 이 추억의 종목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오늘 사실 대부분의 반도체 특히 이제 AI 관련 HBM 쪽이 좀 많이 약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갑자기 1% 넘게 막 1.67% 막 이렇게 올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장이 계속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거의 결국 이제 보합 가까이 떨어져서 상승폭을 반납했는데 디램 고정가가 2개월 연속으로 20%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PC용 디램 DDR4 이 8기가짜리 범용 제품의 평균 고정 가격을 보면은 전월 대비해서 27.3% 급등했습니다. 네, 근데 지난 4월에도 전월 대비 22%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보합세를 보이다가 최근 2개월은 연속으로 20%대 급등을 하고 있어서 물론 밑에서 올라가는 거라서 뭐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렇게 올라오고 있냐? 트렌드포스에서는 PC 업체들이 90일 관세 유예 기간에 메모리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저가형 CPU와 여기에 맞는 DDR4 수요를 증가시킨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관세가 이제 4월달 초에 아마 유예가 됐으니까 이때부터 또 수요가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4월달, 5월달에 이렇게 많이 급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들이 오늘 괜찮았는데요. 그 FDA에서도 인력 감축 추세로 인해서 이제 승인이나 이제 이런 심사가 좀 많이 늦어지나 봐요. 그래서 글로벌 빅 파마들이 그냥 방향을 틀어서 직접 개발해서 이제 승인받고 하면 늦어지니까 이미 어느 정도의 후기 임상 단계에 와 있는 신약 후보 물질들을 기술 이전하거나 아니면 M&A
해버리거나 이런 네, 방식이 네, 좀 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 5월 달까지 글로벌 탑 20 이 제약사 중에 기술 거래에 10억 달러 이상 쓴 기업들의 거래 규모만 합치면 한 6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첫 기술 거래는 이제 존슨앤존슨이 시작을 했는데요. 1월 달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뭐 인트라셀룰러 테라피틱스의 조현병 치료제 뭐 카플리타 이거를 146억 달러에 도입을 했대요. 그러면 20조가 넘는 혼자 다 돈이죠. 썼네 돈. 네네. 네, 아까 굉장히 60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60조. 네, 네네. 그렇죠. 뭐 예. 거의 뭐 3분의 1 얘가 하나가 차지하죠. 네네. 네, 그래서 국내 바이오텍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조금 달라요. 예. 예, 모멘텀 플레이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좀 흐름이 좀 다른데 네. 내년부터는 이제 원래는 바이오 회사가 맨날 적자, 만년 적자. 어쩌다가 이제 임상 좋은 소식 뜨면은 상한가 그리고 세론 뭐 이런 네. 게 주된 이제 투자 흐름이었는데 예. 내년부터는 이제 바이오텍들의 실제 실적에 꽂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 투자 문화도 바이오에 대한 시각도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그 알테오전이 정말 바이오 그 관련된 바이오텍 이 회사들을 완전히 살려줬어. 그러니까 계속 적자만 나다가 막 기술 이전하고 시작하니까 어마무시한 걸 해버리고 연속적으로 빵빵 터트리니까 이제 아우 바이오하면 다 사기꾼들이야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진짜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줘서 알테오전이 큰일 했습니다. 전체 시장. 그렇죠. 네, 알테오젠이 막 20조대 시가총액을 받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싸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비슷한 이제 빅파마와 계약이 나왔으면 네. 뭐 일단 조 단위로 끌어올리고 보는 이런 시총 견인자 역할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뭐 옛날에 이차전지도 뭐 에코프로나 이런 회사들이 견인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예, 네. 예, 에코프로가 저 정도인데 그 정도 절반 벌면 비슷한 멀티플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좀 멀티플 견인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바이오텍도 많이 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자, 최근에 4월달 급락 이후부터 해서 4월달 말까지도 괜찮았고 5월달 말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올해 코스피는 한 12% 정도 상승을 네. 했고 코스닥은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금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고 네? 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올해도 한국이요? 뭐 이렇게 좀 물론 있어. 우리 잘 모르는 나라들 홍콩 이런 데 빼고 굉장히 많이 올라온 나라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 빼고 우리가 유럽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올해. 유럽 저기 52주 신고가 막 계속 나오죠. 근데 우리가 맨날 듣는 애들 중에서는 뭐 제일 많이 올랐어. 근데 그렇죠. 사실 다른 나라 많이 오르는 나라들 꽤 많죠. 작년에는 미국, 일본 뭐 이런 데 좋았는데 예. 그들보다는 올해는 우리가 예. 조금 낫죠. 올해 유럽 좋습니다. 뭐 폴란드 제가 지난 기억으로 폴란드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몇몇 좋은 나라들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입니다. 네. 네, 작년에 이제 증시를 생각해 보면 24년도에는 상반기에 되게 좋았잖아요. 엄청 좋았죠. 네, 6월 달까지 좋다가 7월 달. 7월 7월 12일까지 왔어.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이 나거든. 진짜 아무래. 그 이후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저도 기억나는 게 아기가 7월 29일 날 태어나고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출산 휴가를 썼잖아요. 예. 그 직후부터 장이 아주 박살나기 시작해가지고 네. 뚜렷이 기억납니다. 그때 네. 제가 그 아기에 대한 이 모든 관심을 쏟아야 되는 시기에 자꾸 정신이 딴 데로 이렇게 갈랑말랑 해가지고 좀 슬펐던 기억이 나서 네, 8월 달부터 아주 초급락을 맞았었잖아요. 네네. 네, 일단 올해도 비슷하게 상반기에 굉장히 주요국 대비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좀 계속 가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근데 하반기로 작년하고 넘어가니까 차이는 작년은 외국인이 만들었어요. 분명히 그 상법 개정한다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막 샀다고 전 보거든. 그 레거시 반동도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후지부지 되면서부터 아주 작살났는데 이번 거는 외국인 매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도 상반기에 그 외국인들 중에 상법 개정 기대감으로 샀던 사람들이 있다면 하반기에 상법 개정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번 속았기 때문에 확정되고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완전히 거의 확실하지 않으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거 들어오면은 작년과 궤적이 달라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확실히 조금 모멘텀으로 이제 기업의 본질 실적 상승보다는 그렇죠. 모멘텀으로 그 멀티플 상향만 좀 이루어진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중을 좀 네.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많이 줄였는데 뭐 계속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될 시기가 네. 일부 업종은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일본은 분명히 세론이 나오는 게 그동안의 논법이었죠. 네. 그동안 한국은 항상 그랬습니다. 네. 특히나 뭐 배당주도 고배당주라서 투자를 했는데 희한하게 몇 년치 배당이 막
주가 상승으로 나와버리고 네. 이런 예기치 못한 경우도 좀 있는데 네. 이게 지속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좀 별로 안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선거 결과 다음 주에 보시고요. 그리고 선거 결과 이후에 진짜 상법 개정이 진정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여부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